이번 세션은 해외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서학개미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그동안 여러 종목들 분석하고 또 탐구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개별 종목이 아닌 상장 지수펀드 ETF를 통해서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똑똑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식 콘서트 마지막 세션은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께서 서학개미 성공의 길 ETF가 해답이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윤재홍 연구원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다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ETF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홍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의 주제는 글로벌 핵심 자산 ETF로 손쉽게 접근하기라는 주제로 좀 잡아봤고요. 제가 몇 개의 태그를 좀 달아놨습니다. 대표 지수라든가 현금 흐름, 보통 배당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현금 흐름이라든가 혹은 테마. 최근에 챗 GPT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ETF로 접근할까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작년부터 가장 국내 투자자들이라든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린 부분이 채권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ETF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와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ETF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드려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ETF를 모르셨던 분께서는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혹은 기존에 ETF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그리고 좀 더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거의 10년 넘게 주식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분들이 어떤 주식이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할 때가 샀다가 물렸을 때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단기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가치 투자로 변하죠. 어떻게 보면 관심, 내가 해당 ETF가 됐든 주식이 됐든 어떤 관심만 제가 어느 정도 좀 불어 넣어드려도 제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간단한, 좀 가볍게 그리고 가볍지만 좀 최대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ETF라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상품이길래 계속해서 돈이 몰려 들어오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1번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내용들, 첫 번째가 어떤 대표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에 어떤 배당, 현금 흐름, 다음에 테마형, 채권까지 어떤 ETF들이 있고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접근하는 1만 가지 방법 ETF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1만 가지는 전 세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개수입니다. 지금 좀 더 숫자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2월 기준이에요. 전 세계 시장에서 ETF를 통해서 투자되는 자금이 9조 달러가 넘습니다. 9조 달러가 넘고요. 지금 작년에는 지금 10조 달러를 좀 돌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 좀 국한에서 보게 되면 1분기 말 기준,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9조 달러 정도. 원화로는 거의 9천조에 가까운 돈이 ETF를 통해서 투자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어떤 ETF라든가 해외주식 기초 세미나를 신입사원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도 나가는데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돈이라는 게 사실 정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솔직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솔직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값을 가장 높여줄 만한,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률이 높을 만한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게 돈이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런 돈이 왜 ETF 시장에 이렇게 꾸준하게 흘러 들어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ETF에 대한 열풍, 사실 한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한국 거래소에서도 계속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개선하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ETF들이 상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죠.
뒤에 이제 어떤 장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이런 투자를 이제 해외 펀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유동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교했을 때 ETF들이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도 지난달 말 기준,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아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에 글로벌 시장 ETF는 운용자산이 좀 꺾였거든요. 꺾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먼저 ETF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편하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TF는 규칙을 담는 바구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바구니라는 게 뭐냐? 규칙에 따라서 종목들을 불러 모으고 이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사고 파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규칙이라는 건 굉장히 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몸집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기업 200개들 모여라 라는 규칙을 만든 게 한국으로 치면 이제 코스피 200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대표 대형주 500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지수가 S&P 500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고 이걸 바구니에 담아서 사고 파는 거예요. 또 이제 좀 쉽게 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지개떡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무지개떡 보시면 떡을 막 잘게 썰어도 각 떡마다 무늬가 다 똑같이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ETF도 규칙에 따라 종목들을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고 이걸 잘게 썰고 그것을 사고 파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는 표가 한국에 상장된 ETF예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종목 번호로는 이제 1102, 110 ETF인데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똑같이 한 주마다 똑같은 비중으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ETF는 종목들을 담아서 사고 파는 바구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라서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ETF 미국이라든가 혹은 한국에서 ETF에 대한 검색량 자체는 202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늘어나서 지금까지도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도 높게 관심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좀 사적인 얘기지만 저도 저의 재테크는 전부 다 지금 ETF로 하고 있어요. 금융 쪽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용자산 늘어나는 거 아까 보셨죠? 왜 이렇게 솔직한 돈들이 ETF 시장으로 계속 들어올까라는 장점 좀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쉽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적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적은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을 똑같이 내가 그냥 알주식을 사서 똑같이 비중 맞춰서 따라가려면 약 16억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덱스 200이라든가 타이거 200과 같은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매수하게 되면 대략 3만 원 언저리면은 똑같이 분산 투자가 돼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글로벌 주요 자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ETF 운용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ETF들을 계속해서 좀 상장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명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도 작년에 이제 오픈런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거나 혹은 뭐 상황이 변하면서 이런 명품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출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것도 또 명품 산업 ETF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산업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뭐 재무제표라든가 혹은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요 기업들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건너뛰는 거죠. 건너뛰고 운용사들, ETF 운용사에서 리서치 인력들을 들여서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어떤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용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가 저렴하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성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ETF 시장을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장점을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는 다양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성 측면인데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현금화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빠르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던 펀드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펀드 해봤지만 저도 이제 사실 평균적인 것 같아요. 제가 환매 신청해서 며칠 뒤에 기준가로 해서 또 며칠 있다가 돈 들어오고,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대신에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랑 똑같이 오늘 팔게 되면 뭐 2일이라든가 혹은 해외 같은 경우는 길게는 뭐 3일까지 있으면은 현금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시장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 15년 전 그때 되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뭐 파월이 어디서 연준 의장이 어디서 연설을 하든 혹은 뭐 어떤 금융 이슈가 생기든 우리한테까지 정보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파월 연준 뭐 어떤 이제 금리가 미국에서 어떤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 핸드폰 앱에 거의 동시에 떠요. 파월이 이렇게 떠서 금리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이 뜨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펀드로는 대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같이 펀드로 해서 오늘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한 2, 3일 있다 기준가로 적용이 되는데, 오늘 안 좋은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며칠 동안 빠지는 것을 그대로 다 얻어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ETF는 그냥 시장에서 던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다양성 부분도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 측면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ETF 시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ETF들 대부분이었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복잡한 ETF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단어들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대략 좀 유형화를 해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주식형 내에서는 시가총액별, 요거 이제 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기업들, 작은 기업들, 중간 기업들, 이런 식으로 몸집을 기준으로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혹은 지역별로 미국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좀 계속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인도 시장이라든가 혹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지역별, 그다음에 섹터별은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들을 묶은 섹터가 금융 섹터, 혹은 이 에너지를 찾아내서 캐고 이걸 정제해서 파는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들을 묶은 게 에너지 섹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테마형, 이런 것들도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형태의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합니다. 이게 ETF들 보다 보면 우리가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대표적인 해외 주식 중에 하나로 스타벅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커피숍 가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옛날엔 다 어디서 놀았지? 정말 건물 하나하나마다 커피숍이 다 들어와 있는데,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커피숍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마다 사람들이 다 꽉꽉 차서 커피를 마셔요. 저도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일이 안 돼요. 이렇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날 것 같다. 커피 ETN이 있습니다. 커피 가격을 추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목재라든가 혹은 대표 지수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형 내에서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혹은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ETF로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 성향,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접근이 또 ETF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 투자 성향이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가장 마음 편한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주가가 막 2%, 3%만 빠져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주식이 막 5%, 10% 왔다 갔다 안 하면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ETF 시장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게 금입니다. 금.
내가 금 가격이 1% 올라갈 때 그대로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금 ETF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나는 금 가격이 빠질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 인버스, 혹은 나는 금이 무조건 갈 것 같고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가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 레버리지 이런 것들로도 접근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저같이 좀 되게 성격 안 좋고 이제 공격적인 사람, 저처럼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은 나는 좀 더 이제 금 가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금 광주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 광주에 대해서 또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식으로 라인업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투자하고 싶은 투자 대상, 그리고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수준으로 얼마든지 접근을 가능한 게 미국 ETF 시장, 그리고 국내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양성 측면에 좀 계속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는 게 반도체 ETF입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산업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이제 한동안 시장이 좀 안 좋았다가 뭐 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계속 뭐 증산이라든가 이런 계속 얘기가 도돌이표로 나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챗GPT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나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탄력이 붙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어떤 공정별로라든가 혹은 이제 국가별로 이런 식으로 좀 ETF들이 다 라인업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도체 라인업별로 또 다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 혹은 지금 또 국가별로 좀 특성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스토리가 또 달라요. 보시면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중국 반도체,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일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소부장,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내가 파운드리 쪽에 좀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대만 반도체라든가 혹은 이제 국내에도 이 TSMC 밸류체인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들이 있죠. 괜히 알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물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들이 좀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물론 내가 그냥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그냥 편하게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미국 반도체가 주 대상이 되겠지만 내가 좀 세부적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도 얼마든지 폭넓게 가능해진다라는 부분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작년 말, 작년 중반 정도에서부터 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보고 있는 게 미국 외의 시장들이에요. 여기 보시는 중국, 홍콩, 다음에 뒤에서 보여드릴 일본, 이런 국가들이 다 있거든요. 개별 국가마다 시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산업 관련된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뭐 대표 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바이오텍이라든가 중국 반도체라든가 혹은 사실 최근에 이 국방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했을 때 여기 보시는 방위산업 ETF들 이런 것들로도 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이 중소형 과학 지수가 과창판 지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별주로 접근을 못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ETF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600조, 700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일본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이 글로벌 경쟁력 상위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것들,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일본에 다 상장이 되어 있고요. 혹은 최근 아니죠. 저는 계속 최근이라고 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ETF들이 여기 보시는 해외 지수 ETF들이에요. 작년에 엔화가 굉장히 달러 대비해서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앞으로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가 강해진다라고 하면, 작년에 또 워낙 달러가 셌다 보니까 이 달러로 미국 투자한 거에 좀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지수 ETF들 환해지된 걸로. 이렇게 되면 엔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복잡하긴 해요. 이거 막 환율 계산하고 지수 계산하고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최대한 디테일하게 접근이 가능해지는 게 ETF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좀 더 말씀드려보면, 일본 내에서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ETF 종목들, 그리고 여기 있는 로봇, 그리고 반도체 방금 말씀드렸고, 그 최근에 아마 기사 보셨던 것 중에 워렌 버핏이 이제 일본 종합 상사들 많이 샀다라는 아마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종합 상사도 또 ETF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사에서 언급됐던 5대 종합 상사들 ETF에 다 편입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스킴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별 종목 보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ETF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ETF도 좀 계속해서 발달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ETF 초반에 나왔던 것들이 이런 이제 대표 지수라든가 섹터 관련된 것들,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배당,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런 테마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2020년부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왔죠. 여기서 뭐 대표적인 게 뭐 2차전지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혹은 아크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상장되고 있는 유형들이 좀 굉장히 좀 세분화되고 좀 다양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일 자산 ETF 어떤 거냐면은 테슬라 1.5배 뭐 이런 것들.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좀 배수를 걸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테슬라 레버리지라든가, 혹은 채권에 대해서 이제 뭐 커버드 콜, 혹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라 뭐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ETF들, 이런 것들로까지 좀 굉장히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ETF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많이 상장되는 이유는 요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오를 것만 발라내려는 시장 움직임. 물론 이제 뒤에 테마형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점이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그냥 다 오프라인 상점이었어요. 오프라인 상점이었고 뭐 파는 물건만 달랐지 물건 만들어 와서 여기서 팔아서 남기고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었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온라인 상거래가 들어왔죠. 아마존이 들어오고 이 온라인 상거래 기업들이 오프라인 상거래 기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재 섹터라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잘 나가는 이 온라인 상거래 기업이랑 죽어가는 오프라인 기업이랑 같이 가져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만 발라내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다들 핸드폰으로 다 하게 됐죠. 저희 어머니도 쿠팡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쓰시다가 코로나 때부터 쿠팡으로 이제 주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것들. 내지는 우리가 맨날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강제되는, 그래서 오를 것만 발라내려는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ETF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요 키워드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실 만한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왜 ETF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좀 관심 가지고 볼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표 지수 섹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표 지수들은 국가별로 해당 국가들을 어떤 대표하는 이제 대형 지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미국은 S&P 500이라든가 혹은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지수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S&P 500 제가 1930년부터 그렸는데 굉장히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달리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S&P 500은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그리고 규칙에 따라서 종목들이 계속 들어오고 빠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쫓겨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천 수만 개의 기업들이 달리기를 하는 거죠. 달리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달리고 있는 500개만 묶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순위에서 처지면 쫓겨나고, 그리고 잘 달려서 또 순위에 들어오면은 또 지수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강한 기업들만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린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S&P 500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에 쫓겨난 기업, 편출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쫓겨난 거예요. 어떤 합병이 됐든 혹은 실적이 안 됐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든 쫓겨난 기업이 300개가 넘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새로 들어온 기업이 308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생명체에 좀 비유를 하면 좀 오래된 세포들은 죽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 지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여기는 대표 지수들이고요. ETF들은 그냥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ETF가 여기 있는 SPY라는 티커를 가진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삼성전자라는 그 우리나라 대표 기업보다 더 큰 운용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는 SPY 티커를 가진 ETF고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ETF는 여기 있는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자, 좀 빠르게 넘어가서요.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섹터들. 섹터는 사실 하는 일에 따라서 대야 분류를 하는 거고 가볍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잠깐 보시고 좀 넘어갈 거고요. 자, 다음 키워드가 사실 이런 형태의 세미나라든가 혹은 기관이라든가 이런 나갔을 때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 흐름, 배당 인컴이고요.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에서 5%대 너무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예적금만 들어가 있으면은 뭐 3%, 4% 지금 최근에 내려오긴 했지만 5% 이런 식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관련된 ETF들에는 좀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동시에 플러스 알파를 노리겠다. 현 시점에서 이런 국채금리라든가 기준금리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은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향후에 어떤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금이 올라가는 거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현금 흐름 확보를 하면서.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형화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인컴 투자, 배당이라든가 인컴 투자 쉽게 생각하시면 부동산으로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월세 받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기존에 하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대표 지수라든가 뒤에서 보실 테마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내가 사서 가격이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인컴 투자, 배당 인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자산을 보유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규칙적인 현금 흐름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이런 표들,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건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좀 표를 좀 크게 만들었는데 지금 유형들이 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배당 성장이라든가 혹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리츠, 그다음에 최근에 좀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은행주들. 이런 것들도 ETF로 모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권형들도 굉장히 좀 세분화돼서 좀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채권형 ETF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월간 단위로 또 배당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월간 단위로 어떤 현금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권형도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컴 투자는 결국에는 이런 규칙적인 수익에 중점을 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산을 킵해놓고 거기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이제 인컴 투자의 전략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금 흐름이 얼마나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냐라는 부분이겠죠.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공실 나고 월세 못 받으면 말짱 꽝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나 이제 ETF를 통해서 이런 인컴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같은 관점에서
ETF를 통해서 가져갈 경우에는 어떤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 혹은 이 배당금 삭감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ETF를 통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이 배당 관련해서 이 투자 컨셉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배당 투자,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가 국내가 됐든 이런 배당 투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시는 배당 성장입니다. 배당 성장은 배당금 늘려나가는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코카콜라, 다들 아시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을 지금 61년째 매년 늘려왔어요. 매년 늘려왔고,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도 지금 66년째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자, 60년이라는 시간, 60년이 넘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과 거의 맞먹는 시간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카콜라도 1977년부터 그렸을 때 이렇게 배당금을 좀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배당금은 현금으로 나가요. 제가 여기 보시는 청중들께 제가 만 원짜리를 드리면서 요거 2만 원이에요 라고 할 수가 없죠. 바로 눈에 보이니까 현금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속일 수가 없는 현금으로 나가는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 자, 60년 배당금 늘렸다라는 것은 거의 1960년부터 계속 배당금을 늘렸어요. 다시 말해서 오일 쇼크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2000년 초반에 인터넷 쇼크, 그다음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 이 코로나발 쇼크 다 견뎌내면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려온 기업들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화려한 어떤 IR이라든가 혹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 대신에 이런 것들 배당금을 묵묵하게 늘려나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장사 계속해서 잘 해오고 이런 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코카콜라 예시를 제가 좀 들었는데 77년 이후로 연평균 9.2%씩 배당금을 계속해서 좀 늘려왔어요. 꾸준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대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내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이제 배당 성장, 이 배당금 늘려나가는 유형의 기업들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좀 더 강합니다. 불안한 시기에는 다들 현금을 찾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시기라든가 이런 굉장히 시장 상황이 불안한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현금 흐름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많이들 찾게 돼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당금 늘려나가는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숫자로 좀 말씀드려보면 분기 배당이 굉장히 많아요. S&P 500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대표 대형주 500개 기업 중에서 70% 정도가 분기 단위로 배당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처럼 특정 날짜에 기업들이 우르르 몰려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기업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하냐? 머리 좋은 사람들 되게 많은데 1월 달에 시작해서 분기 배당하는 종목 1, 4, 7, 10월 달에 배당을 하겠죠. 그다음에 2월 달에 시작해서 분기 배당하는 종목, 그다음에 3월 달에 시작해서 3, 6, 9, 12 이렇게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 3개를 매수를 하게 되면 매달 배당금이 꽂힌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혹은 아예 이제 월간 단위로 리얼티 인컴이라는 이런 대표 리츠 기업처럼 월간 단위로 배당금을 지급해드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토양들이 좀 배경이 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당 관련된 ETF들도 좀 굉장히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배당 성장 관련해서도 좀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10년 이상 배당금 늘린 기업들에 대해서 뭐 VIG 티커를 간 ETF 혹은 뭐 SCHD, 지금 SCHD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10년 이상 배당 성장 ETF들 혹은 20년 이상 S&P 500이라는 대표 대형주 지수 내에서도 배당금 25년 이상 늘린 기업들을 배당 귀족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배당 귀족들을 묶은 NOBL 티커를 가진 ETF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당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배당 성장이고요. 관련해서 ETF들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런 배당 성장들, 배당금이라든가 즉 주가의 어떤 꾸준한 증가를 노리는 그런 컨셉 외에도 이런 것들은 배당 수익률이 사실 높진 않아요. 대략 2에서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 정도로 좀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어떤 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우선주랑은 조금은 달라요. 어떤 액면가 나와서 발행을 하고 5년 뒤에 이 발행사가 이걸 우선주를 회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채권의 성격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S&P 500 검은색 선에 나타나 있는 S&P 500에 대비해서 우선주 ETF들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빠질 때 덜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여드린 우선주들은 내가 들어가서 좀 주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답답하실 거고요. 대신에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더라도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좀 꾸준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우선주. 뭐 제가 PFFD라는 티커를 가진 ETF를 예시를 좀 들어놨는데 대략 5% 후반대에서 6% 초중반대 정도 배당 수익률을 월간 단위로 쪼개서 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변동성 좀 낮게 가져가면서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우선주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쪽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거에는 이제 국내에서 좀 배당 ETF들 찾아보면 이제 고배당 ETF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 어떤 배당 지수들, 검증된 배당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한다든가, 혹은 국내에서도 뭐 배당금 늘려나간 기업들이 점점 생기고 지금 배당 관련된 문화들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좀 고배당 위주에서 좀 다양하게 좀 전략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월배당 ETF들 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1년 이후에 이 배당 관련해서 새롭게 상장된 ETF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배당 귀족 혹은 배당 성장 혹은 뭐 커버드 콜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ETF 국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금 ETF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ETF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보시는 ETF들입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다음 키워드가 테마 액티브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인컴이 배당 인컴이 약간 이제 방패였다면 여기 있는 테마 액티브는 약간 칼,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주가 상승, 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중점을 둔 투자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테마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올라갈 것만 발라내고 싶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이 차트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테마형 ETF들의 운용 자산이에요. 보시게 되면 여기 2015, 16 이때 한번 크게 증가를 했고 지금 2019처럼 보이시는데 2020년 초반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때가 이제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기업들이 확 커질 때였어요. 주가 확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예시로 말씀드렸죠. 죽어간 오프라인 기업들 같이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버리고 온라인만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에서 테마형 ETF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자, 2020년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런 테마,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이런 혁신 기술들이 없는 기업들이 죽어나갈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반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자산도 크게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테마들, 특히나 뭐 혁신 기업, 아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AI라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테마들은 대부분 이 성장 초기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이 혜성같이 등장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초기 산업이고 저 산업이 무조건 커질 것 같아. 근데 개별 기업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가 있는 게 여기 있는 테마형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지금 테마형 ETF들 비중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2020년 중후반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주춤한 상태고요. 대신에 테마형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급망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테마형 ETF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 혁신 기술주라든가 중국 인터넷,
사이버 보안,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인공지능 요건 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왔는데, 챗 GPT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저 역시도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 팀에서도 이렇게 보고서도 지금 정리하고, 지금 타사에서도 AI 관련된 ETF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개,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사이트들이 몇 개 뜨겠죠. 거기서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골든 리트리버를 슈퍼맨처럼 만들어줘, 슈퍼맨처럼 서 있는 걸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뽑아줬어요. 없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이미지도 그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팀 여기 한종목 연구원이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저도 이 챗 GPT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해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무섭긴 해요. 내 자리도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강연을, 제가 말씀드리는 강연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챗 GPT 들어가셔가지고 현 시점에서 가장 맞는, 수익이 잘 날 만한 ETF가 뭔지 알려줘. 내지는 내가 배당 수익률 5% 이상 받고 싶은데 월배당을 5% 이상을 월배당으로 주고 변동성이 S&P 500보다 작은 ETF를 좀 추천해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이제 8월달에 이제 아빠가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해요. 이런 것들 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곧 태어날 우리 애들이 어떻게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기술들을 빠르게 숙달해서 이 기술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든가, 혹은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가져가든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투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결국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핵심 키워드는 여기 있는 생산성 향상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이미지들,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전문 디자이너를 찾아서 의뢰를 하고 만들어 온 것을 보고 이거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 기나긴 과정을 거쳤던 게 이거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렸거든요. 굉장히 시간적 측면에서든 비용적 측면에서든 단축된다라는 거. 그래서 생산성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있지만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보고서에서 핵심으로 좀 정리했던 ETF는 여기 있는 두 개,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 관련된 ETF들, 다음에 또 어떤 GPU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인공지능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관련된 ETF 역시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에도 물론 이제 이 글로벌 인공지능 관련된 ETF들이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운용 자산이 좀 아슬아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주들,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혹은 테슬라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ETF들, 이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시간상 빠르게 좀 마지막 키워드인 채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좀 간단해요. 결국 이 금리가 내려갈 거다.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 급등한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봤을 때 보통 채권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기간별로든 혹은 대표적인 자산별로든 좀 정리를 해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좀 보실 만한 ETF는 여기 있는 TLT 그리고 IEF라는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 ETF고요. IEF는 남아있는 만기가 7에서 10년 중장기, 다음에 TLT는 남아있는 만기가 20년 이상인 장기 미국 국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채권 관련해서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게 여기 있는 두 개, 그리고 나머지 뭐 물가 연동채가 됐든 뭐 투자 등급채가 됐든 하이드채가 됐든 이런 것들은 같이 역시나 서브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에 왔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올 들어서 미국 국채 ETF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국채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확 꺾여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에 작년부터 상장되기 시작한 것이 여기 있는 만기 매칭형 ETF, 존속 기한 있는 채권형 ETF입니다. 작년에 이제 규정이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이제 완화를 해주시면서 이런 ETF도 좀 상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리가 내려갈 때 차익이 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대신에 현 시점의 금리 3%가 됐든 뭐 채권형 평균적으로 뭐 3% 중반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만기까지 가져가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존속 기한 있는 채권형 ETF고요.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채권형 ETF들 국내에서도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이제 첫 번째로 상장된 게 여기 있는 종합채권,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자분리 국고채 같은 경우는 금리만 떼서 따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장기채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국채 장기에 투자하면서 환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혹은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도 국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형 ETF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TLT라든가 IEF, 혹은 여기 좀 내려오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들, 일정 이상 신용 등급을 가진 회사채들 ETF입니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채권형 관련해 좀 더 말씀드릴 만한 게, 국내에서도 굉장히 채권형 ETF들이 좀 많이 상장되어 있고, 특히나 이런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런 퇴직 계좌에서 또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형 ETF로 좀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굉장히 급하게 좀 많은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좀 기억이 안 나실 몇 가지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ETF는 개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규칙에 따라서 종목들을,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런 자산들을 담고 있는 바구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거고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혹은 유동성,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가 이제 대표 지수들, 어떤 달리기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ETF들이, 종목들이 들어가고 빠지면서 얼마든지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올해 초에 퇴직을 하셨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시는 것이 결국 여기 있는 어떤 현금을 만드는 측면에서 이제 인컴들, 그래서 뭐 배당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고,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동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마, 그리고 채권, 금리 하방 이런 것들 측면에서 어떤 금리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까지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윤재용 연구원님의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서학개미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비책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소개받은 ETF 투자 전략을 잘 기억하시고 또 실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신 윤재용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아낌없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강연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 뉴스웨이가 준비한 제5회 주식 콘서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뉴스웨이가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길을 제시해온 저희 뉴스웨이는 앞으로도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부유해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1등 경제 미디어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히 귀가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뉴스웨이 주식 콘서트를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